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대한민국은 개판입니다. 오늘이 12월 27일인데요 3, 4일 있으면 2024년도 가버리고 2025년도 1월 1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불과 며칠 뒤인 2025년도 1월달이 어떠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그러한 혼돈과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정족수가 미달되다 일주일 뒤에 재탄핵을 해서 반란자 서너 명을 합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또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 발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가결될지 또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는 개판, 2판 4판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과 추구하는 방향에 어긋나면은 무조건 법이 정한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상자를 탄핵해버립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입법부도 엄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며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5일 장 열듯이 장도 5일 만에 여는데 3, 3판도 아니고 이번 주 안 되니까 다음 주에 해서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또 박수를 치고 있네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했습니다. 제가 왜 2판 4판 이 유튜브를 시작했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상과 제도를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 하에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기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되면은 다른 어떤 시스템, 체제, 사상을 반드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어떨 때는 악이 세력을 부리고 어떨 때는 선이 이 세상을 잘 통치를 합니다만은 사람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잘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정치 체제 이념과 사상이 바뀌었을 때 이 세상은 어떠한 혼란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 뭐 있죠? 중공, 모택동, 홍위병 하면은 문화혁명 있잖아요. 문화혁명 이전에 어떤 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1958년부터 1962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의 모택동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잘 살아보자는 운동인데 그 당시 중국 천하는 농민 이외에는 산업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동원해서 그 대약진 운동을 벌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은 원래 문화와 학문의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유가, 또 맹자도 유가죠. 그리고 명과 도가 뭐 이렇게 해서 백가쟁명이라 그럽니다. 백가쟁명. 여러 이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모택동은 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거에 죽여버립니다. 다 쳐버립니다.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이렇게 지키고 내려온다는 자부심을 가진 그 여러 그 문파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거에 조용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약진 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농업과 공업의 이 증산책인데요. 90%가 농민인 그 중국 사회에서, 중공사회에서 공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할당량을 제시해서 막 동요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닮아서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중국이나 북한은 형제의 나라니까 도낀 개낀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이는 집단 농장화를 추진을 하고 또 농촌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철강을 생산하라고 이렇게 무리한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2,5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실패한 거죠. 대약진 운동 실패하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리한 그 공업 정책이 바로 이 위키 대백과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토법 고로라 그래서 이 엉터리 고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쇠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대약진 정책이 시작되면서 인민공사 단원들은 무료로 식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1959년에 팽덕회가 루산 회의에서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모택동이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팽덕회와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일거에 또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시골 지역에서 철광을 생산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생산량도 별 볼 일이 없겠지만은 질은 더 형편이 없잖아요. 이렇게 5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서 모택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잠시 정치 일선의 뒷면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등소평과 유속이 등이 등장을 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산업은, 이 세상의 물산은 정부에서 명령을 하고 목표를 할당을 해서 마구 뒤에서 들이 쪼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는 공적인 그 기능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사대로 팔고 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내고 이러한 그 유기적인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장마당도 만들고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니까 모택동은 어떻게 될까요?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저 두 녀석에게 내 정권 뺏기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어린 소년들을 등장해서 그 피바람을 일으키는 문화 대혁명인 겁니다. 철강석을 생산을 해서 인민들에게 필요한 철을 공급하자 스로건은 좋았는데 무리하게 할당하니까 철로 된 물건이면 닥치는 대로 뺏어서 긁어 넣어서 녹여버립니다. 이런 그 철강석 정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대약진 운동을 장려하는 이게 포스터입니다. 이런 포스터가 중국 천지에 내걸렸던 것이죠. 1966년 베이징의 모택동 초상 앞에 이 홍위병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중국 천하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이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구한 역사가 있는 중국 역사에 중국인들 손으로 두드려 부신 것은 이 문화대혁명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문화대혁명에서 사상자가 공식적으로는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7천만 명이라고도 하고 이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송 교수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1억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슬픈 중국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등소평과 유속이에게 권력을 물려준 이 모택동이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숙청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그 슬로건이 수정주의다. 우리의 공산주의가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소평, 유속이 등을 숙청을 해버리고 이때 등소평 아들도 2층에서 그 마당으로 집어 던져져서 평생 허리가 다쳐서 불구로 살았던 그러한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을 이제 동원하는 것이죠.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한 지도자, 한 정부가 모든 인민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스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각 주가 독립되어서 거의 그 행정을 하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택동이가 장악을 하고 중국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모택동이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보고 내란 그러는데 대통령은 내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왜 일으켜요? 이때 모택동이는 자기 권력을 등소평과 유석이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의용 언론자들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 불만이 있는 젊은 아이들을 10대의 젊은 소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관청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공격 대상을 전방위로 확산을 시켜서 온 중국 대륙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온 중국 대륙이 무장투쟁의 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참혹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홍위병들이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선생을 죽여버립니다. 마을에 가서 이장들을 잡아서 인민재판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결합을 해서 그 지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무장투쟁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서 기득권 세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택동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인민의 파워라는 것은 한번 물꼬를 터주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다 휩쓸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인민재판이 되는 거죠. 인민재판. 이것이 인민재판이고 북한에서도 인민재판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민재판이 있었잖아요. 저의 조부님께서도 남노당원들에게 살해 표적 1호로 지정이 되어서 매일매일 밤마다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잡혀서 무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도 사상적으로는 그러한 저희 집안의 내력이 있죠. 하여튼 이게 정말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추종자들 얘기하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점령군이야. 나가 왜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와 있어. 많은 언론이 또 영화에서 아주 자막에 멘트를 넣는데 기가 막힌 멘트 넣는 겁니다. 점령군이 뭔지 알아? 남의 나라에 가 있는 군인을 보고 점령군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자, 송 교수가 분석한 거 보면은 중국 정부가 3년 동안 조사해서 발표한 사람은요, 1억 1,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1억 1,300만 명이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망자. 사실 사망자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200만, 많게는 400만까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망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도 없이 지금 추정 컨테 7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죽이니까 나중에는 모택동이가 야, 이 홍위병들 그냥 뒀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들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 일해. 그리고 상산 하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산 하양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고 마을로 내려가서 일하라 이겁니다. 농촌 오지로 가서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밌죠. 자기들이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서 의기양양하게 내려가서 시골 내려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학교도 못 간 상태에서 혁명하다가요. 7년, 8년, 10년 동안요.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냥 일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10년 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권 대부들에게 이렇게 TV 토론하는 거 봤어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요. 중국 역사에서도 잃어버린 세대지만은 자기 개인에게도 청춘을 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청춘을 건네뛰고 혁명의 현장에서 죽창 들고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 청춘은 중년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처의 흔적이란 말로, 상흔이란 말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문학으로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은 언제 끝났냐면은 모태똥이가 1976년 9월 9일 날 죽었는데, 그때 죽고 나서 이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모택동의 부인 강청을 비롯해서 4인방이 체포가 되면서 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러한 중국을 슬프게 만든 이 광란의 역사를, 그 광란의 역사를 만든 주인공인 그 모택동이를 중국 인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한답니다. 지금도 중국 도처에서는 뭐 여러 지도자가 나오는데 시진핑이 뭐 장기 집권하고 하는데, 중국 인민들은 저작거리에 앉아서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냐, 등소평이냐 시진핑이냐 모주석이냐,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빼갈 먹어가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화대혁명, 여러분, 정치가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이론과 사상으로 꼬드겨서 그 만들어내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참극은요,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 1억 1200만 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송재윤 교수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기고한 것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보자고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우주의 목성입니까? 화성입니까? 금성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지금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질서를 다 판을 갈아 엎어버리고 지금의 모든 제도, 질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주류로 올라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누구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 갖지 못합니다. 박은영이도 죽었고,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갑산파도 죽었고, 김두봉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지금 백두혈통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2,500만 명이나 되는 자국 백성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숨소리 하나, 손짓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휘자는 오직 북한의 김씨 일가의 김삼부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기상천외한 일인데요. 이것이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1억 1200만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7천만이 죽었다는 문화대혁명.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간다면서 지금 벌리고 있는 이판사판의 이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완전 개판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